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유튜브에 올라오는 클래스들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얘는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이게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듣는데 에 관한 설명이에요. 짧게 갈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딥러닝을 쭈루루 다 가리키는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 이번 챌린지를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챌린지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샘플링 패런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또는 엘리어싱이 생긴다는데 무슨 얘기야? 또는 딥러닝 하는데 러닝 레이시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딥러닝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직접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 읽고 배우고 책 읽고 그 다음 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뭔가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뭘 해보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배워야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 수업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막 튜토리얼 먼저 해보라고 막 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은 실제로 별로 안 가르치면서 원래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약간 정신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누구는 핸드폰을 처음 사면 핸드폰을 막 만져봐요. 야, 이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서 절대로 안 읽죠. 예. 그리고 한참을 하다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여기 엑스퍼트가 돼야 된다 싶으면 설명서를 읽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를 처음부터 읽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습관이 첫 번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쉽게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처럼 꼼꼼한 친구들, 처음부터 다 알아야겠다는 친구들을 위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recommended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스노원에 가면 있는 딥러닝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론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 들을 것도 아니고 1강, 5강, 7강, 16강 이렇게 4개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폭넓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을 늘 쓰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선 약간 어려워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장벽탕 교수님이 가리키는 딥러닝 수업들이 한 2개쯤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위에 건 내가 다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이 정도 알면 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 좀 더 본격적인 수업 2개는 내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학교에 오퍼되는 클래스가 이거 2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 처리 관련해서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돼서는 내가 수업한 신호 및 시스템 과목이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RI 내용 관련해서는 생체 이미징 공학을 이걸 영어로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업이 괜찮은 친구들은 이 수업에서 다 들을 필요 없이 2주에서 8주 사이를 들으면 MR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우리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이 동영상 강의는 정말 챌린지를 위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웠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내가 좀 딥러닝에 대해서 안다 이런 얘기 하기엔 되게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학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비주얼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죠? 네, 되게 컴플리트한 난리지는 아니에요. 혹시 딥러닝 관련된 수학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리니어 알지브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꽤 복잡한 수학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스노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업들을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클래스는 다들 이제는 알 거예요.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Fast MRI 챌린지 웹페이지도 좀 바꿔서 이 채널을 바로 하게 수정할 예정에 있어요. 이미 95명이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거 보면 정보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네. 대략 하루에 하나 정도를 올리는 게 목표고
보다시피 5개의 카테고리의 렉처들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오버뷰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Fast MRI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웬만하면 이건 봐야 돼요. 대부분 다 이센셜 클래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가 있고 MRI가 있고 딥러닝이 있고 핸즈온이 있는데 핸즈온은 대략 딥러닝에 대한 핸즈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칼라 코딩이 돼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안 중요한 건지 또는 각 토픽별로 칼라 코드가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업들을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살짝 밝힐 수 있는데 얘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순서대로 들어도 한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신호 처리를 쭉 듣다 보면 여기서 핵심 내용들이 필요한 시점이 MR 이미징, Fast MRI, 뭐 딥러닝 베이스드 Fast MRI를 위해서는 요 신호 처리의 이런 내용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MR 피직스까지만 한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아마 신호 처리 내용들을 수업을 쭉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있죠. 뭐 컨볼루션까지의 기본적인 이해가 나중에 CNN, 우리 컨볼루션은 뉴럴넷이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뉴럴넷의 뭐 입력, 출력, 뭐 기타 등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딥러닝 전체가 당연히 딥러닝을 이용한 Fast MRI에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일종의 딥러닝을 위한 Fast MRI가 우리의 전체 목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핸즈온들은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건 굉장히 인터랙티브해요. 내가 손으로 직접 해봐야지 내용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해보고 그래야지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뭐 한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핸즈온은 딥러닝 패스트 MRI를 하는데 중요한 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인터랙티브해서 어느 걸 먼저 들어오면 좋다는 게 대략 요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빨리 하고 또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면 요 표를 봐가지고 아, 내가 이걸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대략 순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수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즐거운 챌린지가 되길 빕니다.